사업자에 대해 배려해 왔습니다. 후보자가 현재 재판관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의 결정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에도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삶의 목표와 같이 정치적 판결이 아니라 후보자의 그러한 철학이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또한 헌재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변합니다. 과거엔 의식주에 한정됐다면 지금은 물이나 전기 또는 기본권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정하시죠? 뜬금없지만 올여름 엄청 더웠습니다. 그죠? 제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는 41.9도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더웠거든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에어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기요금엔 누진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마음 편히 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상 알고 계시죠? 예. 이 누진세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제도가 1974년도에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을 옥죄는 국제정권의 이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 부채를 붙이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가 선풍기 시대를 넘어서 에어컨 시대, 보편화된 40년도 넘은 지금까지도 국민을 옥죄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채를 붙이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게 지금 에어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 사용자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자 중심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사건이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제청 내용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계를 정하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이 전기요금과 그 공급 조건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법률 유보 원칙과 포괄적 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2017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견서까지 수정한 이후 아직 뚜렷한 재판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냉방복지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개선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 이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진제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세금 관련해서 누진세가 이제 이게 합헌이냐라는 문제와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헌 의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다만 그것이 수인 한도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우연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기 물론 이제 바로 그 법리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전기세 관련해서도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 지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언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사례가 언제 심심치 않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또 일부 공공기관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특허법원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에게 기술은 수입원을 넘어서 자기 생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원작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거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께서 앞서 말씀드린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헌재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청년 창업자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선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 탈취 부분 뭐 전반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견해를 달리할 수 있긴 합니다만 소수자, 약자의 그 약자 보호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 우선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헌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왔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떠한 저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엄격한 처벌을 비롯해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후보자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 이제 추천을 하였지만은 진보다 보수다 이런 얘기보다는 중도에 가깝고 또 본인의 철학이 담긴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성향이 진보일지 몰라도 이 본인이 확고한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봐준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성 의원님.